네, 앞에 제가 드린 말씀 잠깐 서머리를 하자면 지금 상문고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의 첫 시험 첫 중간고사에서 성적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이가 학업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가 결국은 그 학생의 입시 선택을 결정짓는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국어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분석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거 우리 현우말이 맞습니다. 학생들이 분석하고요. 학생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구나 라고 아시면은 아이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왔다고 어머님들도 실망하시지 않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계속 용기와 격려를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보시면 34문항이거든요. 상문고에서 1학년 때 이렇게 문항수를 많이 출제하는 거는 23년도 올해가 처음이에요. 문항수를 갑자기 확 늘리고 대신 난이도를 기존에 비해서 문법 난이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근데 이번 보시면요. 문법이 65%예요. 전체. 여태까지는 지금까지는 문학 30, 비문학 30, 문법 40 정도였어요. 아니면 문학 35, 문법 35, 비문학 3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3개 영역을 골고루 맞추다가 이번에 문법 비중을 이렇게 대폭 상승시켰죠. 그러니까 킬러는 비문학에서 나왔거든요. 경제하고 인문에서. 솔직히 그거 시간이 없어서 손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애들이. 왜냐면 23학년도 EBS 수능특강, 고3 수능특강에 있는 양적 완화라는 그 통화정책에 대한 지문이 보기로 나왔어요, 이렇게 긴 게. 그리고 2018년도 우리 평가원 지문, 고3. 그 경제주체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태도. 그거에 대한 지문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두 문항당. 그리고 인문 지문도 추론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그 세 문항은 사실상 시간 부족으로 아이들이 못 풀었을 거예요. 내용은 더 어려웠고요. 그래서 비문학에서 킬러가 나왔다고 봤을 때 우리 문학은 남학생들이 특유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일반 능력 부족 있잖아요. 네, 때문에 주관성이 많이 좀 들어가요. 문학 문제를 풀 때. 지금 그걸 많이 잡아가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문학은 그런 부분이 있지. 비문학은 킬러가 나왔지. 그런 문법에서 거의 좌우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문학과 비문학에서의 상위권의 차이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마 문법에서. 중위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문법을 봐야 되는데요. 어머니, 출제기조사 1번 보시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본 문법 범위가 수능 현대 문법의 90%예요. 즉, 언어와 매체라는 고3 선택이 언어와 매체가 있고, 학법과 작문이 있어요. 네,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표점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중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언어를 선택을 합니다. 이게 문법인데 현대와 고전문법인데 고전문법은 3문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중이 적은 거죠. 이 현대 문법의 90%,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 부분에서 90%, 그러니까 고3의 선택 과목 하나에 거의 전 범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범위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의문의 정의, 의문의 체계, 의문의 종류, 이중모음과 반모음, 의문의 변동,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이음화, 된소리들의 구개음화, 반모음 교체, 거센소리들이 사이소리 현상, 반모음 첨가, 형태소 분석, 어근과 접사, 한정접사, 지배접사, 통사, 비통사적 합성어, 구품사의 종류,
거기서 명사, 대명사, 조사, 조사의 종류, 문장성, 국어의 어순, 품사의 통용, 본용어과 보조용어, 규칙과 불규칙의 활용과 원리, 합성 과정, 직접 구성성. 이거는 진짜 고3 수능에서 다루어지는 직접 구성성 표현. 1학년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요. 최소 대립상, 어감과 이 개념 제가 쓴 게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요. 시험에 나온 개념들이에요. 다. 시험에 다 나온 개념들입니다. 근데 진짜 의문 하나 가지고만 3시간 수업을 하고요. 의문의 변동 가지고만요. 한 달 동안 수업을 할 수 있어요. 형태소 부품사 갖고 한 달 동안 특강을 해요. 품사 특강 이런 거 있잖아요. 형태소와 품사 특강. 4주, 3시간짜리 4주, 5주 특강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윈터스쿨 때 우리 고3 학생들 언매를 특강을 했는데, 그 양을 지금 이 중간고사 한 달 동안 문학, 비문학을 하면 같이 한 거예요. 1학년들한테. 그러니까 일단 너무나 많은 양이었다. 그리고 이게 다 개념어잖아요. 이 개념어가 독립된 것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연계가 돼 있어요. 비음화, 유음화, 음끝 이게 다 음운과 연계가 된 것들이에요. 어근, 접사 이건 형태소, 품사하고 연계가 된 것들이고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할 게 많았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문법에 대해서 시험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머니. 개념어에는 다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제가. 이게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돼서 적용이 돼야 되는 개념어들인데, 4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네, 개념어들 쫙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루지 않았던 게 단 한 문항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아졌는데 문제는 이 시험 범위 자체, 개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쉽게 내도 아이들한테는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겨우 개념을 한 바퀴 돌리고 겨우 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 학기 동안 배워야 하는데 이거를 급하게 한 달 동안 진짜 몰아서 문학하고 비문학도 하면서 했으니 얼마나 빨리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무리였던 거죠.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힘든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해내는 애들이 있는 거죠. 이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오픈반에 되는데요. 그 학생들이 저랑 예비 때 배운 학생들은 한 5-6명, 예비 때부터 같이 온 학생들은 그 다음에 대형 갔다가 이제 1학년 1학기 끝나고 이제 합류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 그리고 인터스쿨 때 합류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 반 이상 되는데 얘네들한테 이 시험지 주잖아요. 100점에 제가 보기에 10명은 나와요. 100점. 그리고 제 한 한 명 정도 빼고는요 90점 이상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그럼 걔네들이 1학년 때 이 시험을 잘 봤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걔네들이 대형 학원, 국어 학원 그런 데서 다니다가 5등급 받고 저 국어 너무 못해요. 5등급이에요. 근데 모의고사 제가 풀려보니까 사고가 괜찮아요. 사고하는 게. 그리고 학업에 대한 애티튜드가 좋아요. 너 걱정하지 마. 너 2학년 됐을 때 1, 2등급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지금 윈터스쿨 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애들이 지금 이번에 3월 모평이 국어가 20명 중에서 전원 다 2등급 안에 들었고요. 1등급 전국 모의고사, 학교 말고 성분 말고 한 12명? 그러니까 정말 애들이 성장하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시험을 잘 봤던 애들이 아니라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과정을 밟아가면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식으로 제가 거기도 얘기했지만 눈으로 읽고 감으로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쓰기도 귀찮아서 이렇게 눈으로 듣고 손에서 그런가 보다 감으로 이거 아닌데? 이건 것 같은데? 근데 맞아. 그럼 그걸 맞았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그거 틀린 건데. 그렇게 공부하면 필패예요. 영원히 성적이 안 오릅니다. 대량의 문제집 놓고 그런 게 많이는 풀었어. 그러니까 뭔가는 한 것 같아. 학원도 열심히 다녔어. 대형이지만. 그럼 학원에서 주고 다 풀었어. 오답도 했어. 하라고 해서. 그런데 성적은 5등급.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읽고 감으로 풀고 문제풀이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은 진짜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진짜 문법이 지금 65%가 나왔는데 우문부터 나와서 쭉 해서 품사까지 갔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30개의 총 개념들 자, 개념어 하나도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하고 암기도 필요하죠, 물론. 그런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지가 있어야지 개념이 결합이 되거든요. 그 과정.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과정을 다 그래도 끝까지 하고 80%, 7, 80% 이상 100%에 그래도 그나마 근접해서 시험을 치던 게 현우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막 완성하는 단계, 이제 해가는 단계, 알아가는 단계에서 시험을 본 거죠. 제 의문의 변동 하나 그 한 파트만 하기에도 한 달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서울고도 그렇고 동덕고도 그렇고 세화고 생화여군 자사고니까 그것도 주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의문의 변동 한 파트만 봐요. 근데 그것도 애들이 어려워서 많이 틀려와요. 근데 의문의 변동보다 품사까지 90%를 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참 가혹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이 시험으로서 그 자체를 놓고 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가 잘 잡혀가고 있는가, 공부 방향이, 태도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준이 어머니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세준이가 윈터 때보다는 이 애티튜드적인 면이 저는 성장했다고 봐요. 질문도 하고요. 네. 질문도 하고 그리고 조금 차분해졌어요. 네,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래도. 되게 어렵다고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당연하죠.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는데. 아니죠, 그렇죠. 제가 약간 장난삼아서 얘기는 하는데 잘하는 학생들도 어려운 거예요. 최상위권 애들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현우나 또 뭐 근호나 이런 학생들도 이 어려워하고 씨름하고 난리를 쳐서 그래도 공부를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문고등학교에서 애들이 그래요. 문법 시간에 다 잔대요. 눈 떠서 못 쓰고 있는 애들은 5명 미만이래요. 다 졸거나 딴 거 하거나. 그러니까 애들이 외국어보다 어려운 거예요. 영어보다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근호어머니 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출제 기조 이 문법 개념을 보세요. 개념. 이게 다 출제된 개념이거든요. 시험에. 그게 65%가 나왔으니. 그러니까 문법이 약하거나 문법 공부가 완벽하게 안 된 학생들은 이 시험 자체를 잘 볼 수가 없는 거죠. 난이도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난이도는 기존의 상문고 시험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문법이. 그런데 개념 자체가 워낙 어렵고 복잡하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개념이 어려운 거예요. 얘네들은.
꼬아서 내지 않아도. 그리고 상문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냥 내는 문제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단어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 그거 두 개 빼는 거 다 보기 박스 적용 문제예요. 외래적 증거를 적용해서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켈러는 비문학에서 나왔고, 문법은 난이도를 쉬운데 개념 자체가 고3 개념들 총정리해서 다 나와버려가지고 그게 어렵고, 문학은 헷갈려서 어렵고, 공부할 시간은 국어만 했나요, 언니들이?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범위가 엄청 많잖아요. 영어도 통사도 하고 통과도 하고 한국사도 해야죠. 국어만 갖고 했어도 공부 양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는 참 어떻게 보면 가혹한 시험인데, 저는 어떤 면에서 긍정성을 보냐면요.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내기 때문에 애들이 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동덕여고나 서울고나 이런 학생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인지 능력이 다릅니다. 국어는 정말 어려운 거야. 국어 열심히 해야 돼. 2개씩 다니고 막 과외하고 제 수업 들으면서 다른 과외 붙여서도 하고 막 그러세요. 그 이유가 이게 수학만이 아니라 수학보다 국어가 더 안 나왔네? 영어보다 국어가 더 안 나왔네? 2019년도 그 박세혁 군이 59점 받았을 때 평균이 31점이었습니다. 아니, 국어 평균이 31점이라는 한 줄로 찍는 애들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애들하고.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풀만하게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 구성 성분이란 형태소의 분석 원리, 최소 대립상, 이중공과 반모음의 구별, 이런 거는 고3 개념이에요. 음운의 변동 하나만 봤죠? 현우, 근호 다 만점 받았을 거예요. 셋 중에서 웬만큼 봤을 거예요. 음운의 변동 파트만 봤습니다. 형태소, 품사, 단어, 어근, 여기까지 다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를 본 거예요. 언어와 매체. 얘네들이 고3 선택하고 하나를 그냥 본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번 중간고사 때 빠른 시간 안에 한 바퀴 돌릴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걸 한 바퀴 돌리고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 생각에는 성실성을 보겠다 이거거든요. 이번 시험이 우리 상문고 시험 자꾸 어렵다고 했으니까 니네들이 성실하게만 공부해. 그러면은 성적 다 나오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무 걱정하지 마. 안 어려워. 문법 쉽게 낼게. 그래서 변별을 준비 비문학, 경제지문. 애들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들어보기나 했을까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얘네들이 읽었을 때 어느 정도 이해는 돼야 되는데 용어 자체들이 전문 용어잖아요. 고3 학평, 수능 특강. 그래도 우리 학교 상원 고등학교에 레벨이 있는데 이 정도는 내줘야지 하면서 비문학은 딱딱 필러로 해놓고, 그 대신 문법 니네들이 성실하게만 해. 문법 70% 가까이 냈으니까 이것만 담아줘도 80점 가까이 나오게 할게 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윈터스쿨 때 고등학교 4학년 우리 고3 학생들 언어와 매체 특강을 제가 2달 동안 한 게 아니에요. 2달 동안. 그거를 얘네들한테는 안 쳐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학교보다는 훨씬 알아듣기가 쉬웠다고 해요. 학교 선생님은 형태소 그러면은 그냥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쭉쭉쭉쭉 치고 나가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예시 들어서 자세히 설명 안 하시죠. 애들이 다 학원 다니는데. 그러면은 학교만 탓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만 탓할 수는 없고 우리는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신도 잘 대비를 하고 이러면서 국어적인 실질적인 능력을 키워서 고2, 고3까지 내가 성장해 갈 것이냐, 우리 아이가. 출발선은 내가 여기지만 나중에 고3 때 테이프 끊을 때는 내가 여기가 있을 거야.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이들한테 저는 성적별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성적별. 그리고 아까도
뜻이 학업에 대한 학습 진도 지금 내가 아직 부족한 거는 채우면 되는 거예요. 채우면 되는데 그거를 채우고자 하는 의지, 자기주도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날 상문고 시험 딱 보고 나서 저랑 이제 통화도 한 친구가 있고 이제 저한테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연락해라 하는데 바로 연락한 학생이 2명밖에 없더라고요. 현우하고 군호. 세준이 잠수 타고. 네, 근데 이제 우리 군호군. 독서? 선생님 경제 주문이 상당히 까다롭던데요? 보기가? 그래? 군호야. 문법은? 문법은요? 어찌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냥 풀만했어요? 사실 그동의 공부량으로 제가 봤을 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풀린 거예요. 그래도 개념, 자기 알고 있었던 개념으로 해서 현우는 이제 점수를 얘기하면서 저한테 현우야 너 선방한 것 같아. 너 잘한 거야. 왜냐면 현우는 제가 준 책 다 풀었거든요. 문법을. 근데 현우가 원통이 하는 거예요. 더 했어야 된다고. 자기가 두 문항은 정말 맞출 수 있는 걸 틀렸다는 거. 점수가 가장 높은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현우를 띄우는 말이 아니라 이런 애는 당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한테도 항의했지만 선생님 고1인데 왜 고3 언어와 매체를 저희가 나가야 하죠? 아무 말도 못하시대요. 선생님 5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해. 그건 말이지. 뒤에 걸 알아야지 앞에 걸 더 잘 이해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상고에서 성실하게 문법을 열심히 하면 점수를 잘 듣겠지만 사실은 아무리 성실해도 그 성실한 아이가 할 수 있는 양과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법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잘 듣고 또 수학과 영어와 전과목을 잘 본 학생들은 이미 그런 어떤 수준이 올라와 있는 거죠. 받아들이는 양 그리고 자기 주도성. 숨만 쉬고 밥만 먹고 공부했을 거예요. 이거 다 했으려면. 숨만 쉬었다는 표현은 좀 너무 그렇고 정말 밥만 먹고 공부만 했을 왜냐면 그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딴 과목도 많았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말 애들이 이제 보고 나서 지금은 문법은 포기한 학생들이 상문고에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상위권 좀 빼고요. 이렇게 빼고 중상위권부터는 그냥 들어도 몰라요. 형태수 하나만 갖고도 3시간을 수업해도 애들이 이해할까 말까인데 30개 개념이 나와서 제가 따져보니까 한 문항에도 여러 개념이 통합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아이들이 문법은 포기한 상태 그냥 학원만 다니는 거죠. 그냥 우르르 몰려와서 듣고 그런다. 자, 비문학은 제가 지금 보니까 역시 기존처럼 킬러스럽게 되겠다. 비문학에서 우리 상문고에 가오가 있으니까 고3 지문? 이번에 웬일로 비문학을 고1, 3학 태블로 보는 거예요. 대구 수능 지문으로 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수능 지문. 고2, 과학기술, 인문학, 철학, 경제 했는데 웬일로 고1, 3학고를 가서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죠. 얘들아 여기서 그냥 이 지문에 대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보기가 따로 주어질 거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경제에서 고3 습득하고 평가원 지문을 같이 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잘하는 최상위권, 극상위권, 너희들 문법 다 맞고 문학 거의 다 맞고 비문학에 와서 한 2개 틀려.
그런 애들이 1등급이야.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제가 계속 상문 선생님들, 거의 국어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경향을 다 알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 냈는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럼 문법 비중 높일게요. 문법 공부하면 되잖아요. 비문학이요? 이거 어렵다고요? 무사건 했다고요? 고1 애들한테 알겠어요. 고1 거 낼게요. 그 대신 문법은 열심히 하면 되죠? 이거는 머리가 뛰어나게 좋은 학생들이 아닌데도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해서 냈는데 사실상 이거를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 성실한 친구들도 정말 부지런히 따라가서 엄청난 속도와 에너지로 하지 않으면 완성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고1 학생들이 뭐가 있냐면요. 내가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나오는지 잘 몰라요. 아직 중학교잖아요. 이제 고2들은 알아요. 봤잖아요. 상문고에서. 같이 애들하고 경쟁하면서 진짜 괴물 같은 애들도 보고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성적이 좀 나오고 이렇게 해도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런 부친들을 겪으면서 아이가 스스로 좀 파악이 됐잖아요. 자, 메타인지가 생겼는데 우리 고1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나오고 내가 성장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예요. 근데 그게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DNA, 성장 DNA라고 하죠. 보통 우리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장 DNA를 갖고 있다고 하죠. 내가 성장해야 해.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에티튜드를 갖는 학생들이 있어요. 완벽함을 향해서. 그런 애들이 말하는 상문고에서 말하는 이과 개념도 최상권들이죠. 이번에 저희 윈터스쿨 조교들 걔네들이 수시간 다 떨어졌는데 의대가 수능 만점자 수능 하나 틀리고 수능 2개 틀리고 수능 4개 틀리고 전체에서 그래서 메이저 의대 다 갔거든요. 정시로 걔네들이 공부량이 적었을까요? 머리 엄청나게 뛰어나지는 정말로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계속 달려간 애들이죠.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모두 좀 성향도 다르고 갖고 있는 것도 다르고 달라요. 이해도도 다르고 성실도도 다르고 좀 달라요. 성향이. 그러면은 그 아이한테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의 최대치를 끌어내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 아이에 맞게.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해주고 이제 방향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상담은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르니까요, 아이들이 다르니까. 근데 지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랑 상담하면 저는 장점, 단점, 앞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가 딱딱딱딱 다 나왔죠. 상업고등학교 수학까지 끝나고 수학 원장님하고 저하고 수학하고 국어 같이 듣는 애들은 같이 공통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대상으로서 제가 나름 앞으로의 어떤 개별적인 플랜 그런 것들을 다 정했어요. 그랬을 때 일단은 이 과정을 갖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방법적인 면 있죠. 방법적인 면.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드는 거. 내 걸로 만들고 이게 어느 정도 양은 내가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주지시키고 그렇게 끌어가야 되는 거죠. 학생별로. 네. 이거 동기를 줘야 되는 거죠. 동기. 근데 이미 동기가 저 끝까지 가 있는 학생이 있으니까 동기 부여가 필요 없고 아직 명확한 동기가 없을 때는 동기도요. 근데 우리가 야 너 이러니까 너 공부 대충 하니까 너 말이야 중간고사 못 봤잖아 이렇게 야단을 함부로 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면 안 된대 해야 된대 하면 된대. 그랬을 때는 방향성을 잘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잘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잘하고 있고 머리 쓸 줄 아는 애들 그런 아이들한테 또 그 아이들밖에
컨셉 플랜을 딱 정해줘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시험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기보다는 공부 과정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치. 네가 할 수 있는 것의 목표치. 그런 것들은 제가 정해주겠지만 그걸 지켜보시면서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보자. 라고. 근데 보면은, 요 언어와 매체를 제가 가정을 해서 음원의 변동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90%가 아니라 한 20% 정도죠. 동덕여고나 여기 서울고나 서초고나 세화고까지 조차도 그 부분 교과서에 있는 부분만 들어갔잖아요. 제가 장담컨대 그렇게 했으면 그래도 90점 넘었을 애들 꽤 있습니다. 저희 국어에도 진짜 문법 다 맞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냈는데도 그래도 잘 헤쳐나갔어요. 제가 비교적. 세준이는 저한테 아직 점수 공개를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맞을 것만 맞으면 되거든요. 정확하게. 왜냐면 아직 너무 많아요. 얘네들이 가야 될 시간이. 고1 중간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고사 고1 1학기 중간고사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애들이 또 관심이 있어요. 생기부, 학생부 이런 거에. 그래서 학교마다 좀 다른데 1학년 비중을 높이긴 했지만 1학기 중간고사는 비중이 가장 낮다. 전체에서. 중간보다는 기말이 중요하고 1학기보다는 2학기가. 그리고 1학년보다는 2학년이. 그 격차를 굉장히 크게 뒀다가 지금 좀 좁히긴 했어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점점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박세혁 분 얘기도 해주고 선배들 얘기. 그랬더니 그럼 기말 잘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말이 더 중요한 거죠. 기특하게 또 애들이 그래요. 그만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꾸준함을 잃지 않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앞으로 지금 당장의 시험보다는 이번 중간고사보다는 이걸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된 나만의 전략을 잘 세워서 꾸준히 가는 거.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 자, 이제 문학을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쉬웠습니다. 근데 우리 문학 1번을 많이들 틀리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쉬웠지만 뭐냐면은 자꾸 주관성이 개입이 돼요. 그리고 우리 조금 이과적으로 똑똑한 학생들은 논리가 조금이라도 어긋난 걸 못 참아요. 성향적으로. 우리 근호도 그렇고 현호도 조금 그러면 선지에서 이게 100% 맞아야 돼요. 100%. 그래야지 이게 해결돼야지 다음 단계로 나가요. 그래서 수학처럼 우리가 개념을 딱 적용해가지고 루틴 내 머릿속의 개념으로 타원해서 답이 하나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가. 출제 의도를 읽고 상대적으로 가서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지어놓고 두 개 중에 살짝 고민하고 결국은 틀리는. 네, 이게 분명히 아니라는 자기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아니잖아. 그렇지만 이것도 아니니까 공동정답을 해야 된다. 이게 이과에서 추구하는 그 엄밀함이죠. 근데 국어는 다르죠, 결이. 국어는 결이 다른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적절한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거거든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묻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근데 저는 문학은 제가 아이들을 지도해 보니까 고3 되면은 문학은 거의 살펴요. 왜냐하면 열린 선지를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워낙 문학이라는 영역이 주관적이다 보니까 애매한 선지를 내면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열린 선지를 낼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것도 논리 싸움이에요. 나중에 가면. 문학은 거의 잡히고 변별을 돕는 거죠. 그리고 엄매는 문법이니까 그냥 이거는 공부해서 다 고득점하는 게 전략이고 이제 3학년 때는 제가 이제 2학년, 3학년 과정을 얘기하는데 1학년 때는 이렇게 각 영역별로 문법, 그 다음에 비문학, 문학별로 이렇게 좀 밀도 있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학습 방향을 잡아서 훈련하는 좀 그런 어떤 방향성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실력을 쌓는 거죠.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몇 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그 다음에 1년 후에 어떻게 변했을지. 근데 저는 지금 2학년 애들 보면 되게 뿌듯한 게요. 애들이 자기가 국어를 못한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많은데 지금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때 너무 잘 나왔고 거의 80%가 전국 1등급, 상문고에서 1등급은 아니지만 전국 1등급, 못해도 2등급 한두 명 빼놓고 다 그래요 지금. 걔네들 성장한 거거든요. 성장한 거.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공부 너무 많아.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작년에도 이랬는데 우리 작년에는 우리 학부모님들 요청으로 국어를 한 타임씩 더 했어요. 이 문법을 내가 집에 와서 모르겠다고 수업을 더 하는데 학교 수업은 도저히 못해 너무 빨리 나가고 학원에서 너무 부족하니까 수업 시간이 부족하니까 얘는 주 2회 했어요. 클리닉 개념이 아니라 아예 수업을 1학년 중간고사 때까지만. 중간고사 보고 나서 기말은 한 번 더 반복을 했거든요. 똑같이 작년에는 복습해라. 문법 복습해 한 거. 그래서 하고 이제 비문학하고 문학만 추가가 된 거거든요. 기말은. 그런데 이번에 학교는 모르겠어요. 이제 알아봐야겠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그러셨대요. 야, 기말에는 정말 어렵게 된다. 과거에 은혜 중간 쉬었던 거야. 또 이렇게 애들한테 겁을 주셨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공부를 이걸 뚫고 나가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아직 습관이 안 잡혀 있는 애들은 포기하고 싶어서요.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투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고. 그래서 일단 시험 분석은 제가 시험제도 해놨지만 지금 앞에 문학 부분에 형광펜 부분이 다 이런 게 문학 개념어거든요. 형상화, 시상 전개, 함축적, 음보, 역설 이런 개념들, 문학부 개념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문법은 뭐 이제 비문학은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기 박스 적용 문제 그리고 문법에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개념어죠. 다 개념어. 그리고 이제 9페이지 보면 29번 같은 경우는 이게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래도 시간만 있었으면 다 풀 수는 있었을. 왜냐면 제가 이거를 시험 전날 했거든요. 구조화를 해줬거든요. 다시 프로이트하고 융의 이론을 비교한 건데 이걸 약간 변형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보기에 뭐냐면 이상, 작가 이상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상이 느꼈던 원형적 공포 그거를 이 지문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지문을 하면서 애들이 세준이도 그렇고 뭐 근호, 현호는 말할 것도 없고 근호, 현호는 그냥 칠판 앞에 나와서 이걸 이미 그게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현호는 그냥 자기는 정말 답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한 거고요. 근호는 이게 흥미가 있으니까 그려진 거예요. 이게 나름 이 내용이 그래도 재밌었던 거예요. 뭐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자기 뇌가 돌아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고 제가 그러면 쟁점을 그러면은 이 두 학자의 쟁점이 뭐지? 뭐에 대한 차이지? 무의식이요. 공통점이 뭐지? 차이점이 뭐지? 수업을 재밌게 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딱 이거 보고 나서 풀었겠다. 그리고 세준이도 대답을 그때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준이도 계속 꾸준히 시키면 얘 반드시 성장해요. 공부 양이 너무 없어서 그렇지. 너무 없어서. 그래서 비문학 수업을 하면서 제가 그랬죠. 이 인문에서 보기로 나올 거다. 보기로. 근데 너희들 정도 이해력이면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그 대신 단지 너무 어려워 보이면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고 어려우면 맨 뒤로 남겨. 그래서 그거 되고 끙끙 하다가 다른 거 놓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우리 비문학 경제지문. 그 보기. 지문보다는 보기가 문제인 거죠. 25번, 27번. 비문학의 말만 3개지 사실은 4개 했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보기 지문이 고3 EBS 수특 이번 연도에 나온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푼 양적 완화라는 개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한 그 효과, 통화량 조절할 그 예를 들어서 쫙 나왔죠. 채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옆에 27번의 보기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고3 지문입니다. 고3 지문. 고3도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 근호군께서 시험 보고 와서 선생님 경제지문 킬러 2개 그거 꽤 어렵던데요. 딱 그 2개만 얘기해요. 왜 나머지는 나머지는 어려워. 나머지는 우리 근호군님.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애들이 여기까지 하는데 일단 시험 부족. 이건 전반적으로 말씀드려요. 상문고 시험 부족이 있었을 것이고 특히 비문학에서 킬러 이거 2개를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문법은 문제의 난이도보다는 개념 자체가 워낙 어렵고 용어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완전치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지금 아이들은 제가 지도하고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이제 시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본인이 좀 생각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가이드 해주면서 아이가 본인도 느껴서 이걸 채워봤을 때 성장할 거야. 그래서 당장의 시험 점수보다는 아이가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보시고 개별적으로 사실은 좀 개별적으로 상담을 좀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이렇고 앞으로 이제 방향성 2학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학이거든요. 2학년 1학기 때. 근데 문학이 논술형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가와 비판을 하나를 선택해서 비문학 지문이 쫙 나오고 오정문학이 3개가 나오는데 가나 다를 평가하시고 비판하시오. 서술형 부분 쫙 나오고 10점짜리 경우 4개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40점이잖아요. 이번에 1학년하고 2학년이 컨셉을 맞춘 거죠. 60점, 객관식 60점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두 개 빼고 다 낮게 냈어요. 지금 애들 제가 객관식에서 2개 이상 틀린 애가 1명밖에 없어요. 저 2학년 애들이. 문제는 논술형. 갑자기 딱 나갔는데 원고지 2000자짜리 원고지가 나오더라고요. 1000자짜리. 문학량 이렇게 있고 100자에서 한 자도 못 채우면 빵점 처리. 그럼 미리 그렇게 낸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서술형 4개다 해주신 거예요. 10점짜리는 냈잖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학년 애들한테는 2학년 애들이 1학기 때 좀 겪어봤잖아요. 국어에 대해서.
그리고 2학년에 정말 악명 높기로 유명한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 실제 얘들아 이 선생님 말이지 너희도 그냥 학원이란 곳을 다니지 않게 하는 게 이 선생님의 목표다. 너희들의 그냥 사고를 창의력을 보겠다는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해쳐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낯선 환경. 그냥 들어갈 때 모의고사 본다고 생각해. 단지 우리가 공부한 부분 정확하게 맞춰라. 그래서 애들이 1차 성공했어요. 공부한 부분 정확하게 맞췄고 그 다음에 서술형 제가 그렇다고 이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서술형 비교 관점에 대해서 비교, 대조, 차이 나는 거 애들이 근데 괜찮게 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조건이 지금 막 3, 4개가 있고 원고지 쫙 나와가지고 100자에 넘어가면은 뭐 빵점 처리한다고 하고 비문학 지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전 심화 막 3개를 주고 이거 3개를 무슨 관점에 의해서 물질적 관점에 의해서 평가나 비교를 하는데 무엇을 활용해야 되고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5번, 6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뭐 안 들어가면 깎이고 1점 나고 빵점이고 써있으니까 애들이 당황을 하는 거죠. 잠깐 이게 뭐지? 잠깐 풀긴 풀어야 되는데 그냥 찬찬히 보면은 못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고력이 그만큼 올라왔어요. 얘네들이. 모의고사에서 1, 2등급 나온다는 건 그만큼 글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단지 서술형인데 서술형은 그것을 활용해서 논술을 하셔, 평가쇼. 그거는 자기 생각을 보태서 작성을 해야 하잖아요. 서술로. 이건 정말 창의성을 보는 거거든요. 창의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제 2학년부터 선생님을 만나요. 얘들이. 지금 1학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게 많고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문제 자체는 이게 풀만한 문제고 이제 본게임은 2학년 가면 진짜 논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뜨는 거죠. 그 노는 되게 유리할 거예요. 그 노는 좋아하니까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텍스트를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노 같은 경우는 유리하고 현우도 잘할 거예요. 현우도. 세중에는 1학년 때 잘 만들어가서 죄송하게 했는데 나 공부량부터 공부 루틴 정해서 공부하는 것부터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하면 개념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비문학도 어제 저랑 찬찬히 다시 한번 해봤는데 이해 다 하더라고요. 개념. 자기주도가 돼야 되는데 네, 자기주도가. 자기주도는 그래요.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맞아요. 세준이. 그래서 세준이도 이제 그거를 좀 바꿔줘야죠. 근데 그래도 본인이 하려고 하잖아요. 학원에서 그래도 학원에서 장수를 네. 타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 상업고 시험에 애들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적응을 하면은 앞으로 괜찮습니다. 제가 봤어요. 저는 오히려 2학년 시험 문제 보고 나서 그래 이렇게 해야지 시험 이게 시험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들한테는 이게 힘들었을지 모르는데 그래 이런 게 시험이지 그리고 제가 많은 학교 지금 막 1학년, 2학년 시험지 다 분석하고 있는데 상문과를 하고 나머지 학교 하려니까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분석이. 너무 분석이 할 게 너무 쉬워요. 진짜. 그냥 일반 기출문제. 일반. 그냥 어떤 뭐 자사고나 세워야고나 세워고도 예전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쉬워져가지고 참 어렸을 때보다. 근데 2학년 상문과 뭐 이건 거의 인문 논술이었고 1학년은 내용이 어렵고 많았고 네, 그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재원생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조금 겪어봤잖아요. 아이들 겪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어떤 개인별 전략도 섰고 저도 그리고 조금 문제를 이제 이 기말때 어떻게 내는지 봐야겠는데 문법은 이건 항상 해야 되는 거고 항상 해야 되는 거고 조금 이제 최상위권으로 가려면 이 비문학까지
이거 된 상태에서 이것까지 그냥 제가 현우한테는 물어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좋겠어요. 딱 깔끔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풀 수 있는 것만 빨리빨리 풀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나마 매니징을 잘 한 것 같아요. 근호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는데 나한테는. 우리 근호군은 상문가 어렵다면서 이거 저게 되고 뭐 그냥 이거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인 거죠. 채점 보고 본 다 봤어요. 엄마랑 할 얘기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여기 학원에 없어서 시원장님한테 부탁했어요. 근호가 갈 거니까 채점해서 저한테 좀 보내라. 근호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시험지 갖고 가더래요. 그래서 근호한테 뭐라고 하지 마셔라 일단. 그리고 근호가 그날 아니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웠대요. 그랬는데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자기 시간도 안 넘어져 그렇고 자기 다 했대요. 근데 채점하더니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점수 처음이야 이러면서 애가 정말 너무 낙담을 해서 정신을 못 차더라고요. 아직 시험 못 끝났어 하는데 다음 시험 공부를 못할 만큼 멘탈이 이렇게 깨졌어요. 과학 어떻게 봤어요? 과학은 정말 잘 봤죠? 잘 봤죠? 현우 씨. 어느 실습을 드렸는데 국어 시간에도 둘이서 얼마나 과학 얘기를 재미지게 하던지. 둘이서 과학을 완전히 자신 있는 거지. 둘 다. 자신 과학은 있었어요. 과학에 진짜 과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국어나 수학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제가 보니까 수학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수학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수학도 과학처럼. 국어는 약간 그게 약해요. 애들이 제일 비율이 작아요. 국어는. 수학을 저는 너무 하다가 자기는 거기서 너무 현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네. 자기는 거기서 너무 어려운 것만 풀어서 이제 중간 시험이 걱정이 된다고 얘가 2주를 하고는 사실 안 갔어요. 수학을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2번 가가지고 이제 하면서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간고사 때 그렇게 했는데 그거 진짜 엄마 후회된다. 이말 때는 안 그러겠다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현우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근호랑 현우를 살짝 섞어놨으면 좋겠어요. 근호가 현우에게 해요. 현우 너무 잘한다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섞이면 진짜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우는 할 필요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예외를 저한테 다 말을 해달라고. 불안하다고 그것까지 다 외워야지 편하겠구나. 현우인데 어떤 얘기? 현우야 이건 근데 예외가 이런 걸로 문한 한문상을 소비하진 않아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괜찮은데 자기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냥 모르겠도 괜찮은데 좋은데 이해를 해. 근데 외워야지 마음이 편한가 봐요. 완벽하죠. 우리 근호는 매우 극도로 안개를 신호하면서 여기 제시된 거 수능형이라면서요. 다 주겠죠 조건. 그럼 제가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를 이렇게까지 많이 푸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더니 자기도 불안한지 저한테 선생님 기출문제 하나 뽑아주세요. 그때 문제 없대. 그러니까 또 자기 주도성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날 아침에 제가 아침 직구 했잖아요. 제일 먼저 왔잖아요. 와서 비문학 구조화를 하고. 근호는요, 근데 벼락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걔는 닥쳐야 돼요. 효율이 좋잖아. 진짜 미치겠어요.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시간이 좋아. 없대요. 근데 계속 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도 보고 오면 다 쉬웠대요. 다 풀었대요, 자기는. 이번 국어도 솔직히 엄마 2개가 아직까지 했고 나머지는 잘 봤어. 이랬는데 채점하더니 엄마 선생님이 빠지라는 함정에 나는 다 빠졌나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엄마 다들 그러는데 그냥 내신 포기하고 정시하래. 맞아. 그래서 내가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죠. 아무것도 지금 내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59점에 서울대 의대였는데
근데 조금 열받은 건 있어요. 그쵸? 열받아가지고 지금 네. 자기 플랜을 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아니, 저희가 기대하는 게 진짜 그거예요. 너무 그거한테. 열받아 있어요 지금. 열받아야 돼,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내가 그러지. 근데 여전히 암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암기는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문학 내가 이 사람들 걸 왜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근데 조금 열받은 게 확실히 보여요. 여태껏 받은 점수, 이런 점수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받아보더니 정말 어려워서 못 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는 열받았어요. 되게 쉽게 풀었는데 다 점수가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애가 이제 얼굴에 그 열받은 게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냅뒀어요. 네가 한번 부딪혀보고 그리고 올라가는 우리 상향 곡선이 최고야. 잘하고 유지하기 너무 당연하죠. 힘들어. 당연히. 그냥 괜찮아. 이제 넌 올라갈 때만 있어. 제가 이랬거든요. 맞아요. 바닥 짚고 올라가는 거. 처음에 찍는 게 낫죠. 중간에 하는 것보다 저는 그걸 말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저도 너 한번 진짜 막말로 너 똥내봐라 이러고 냅뒀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진짜 완전 열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그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보니까 다른 애들 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보고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 왜 나만 틀렸지? 쟤네들은 맞았네? 이러면서 이상하다? 나 이거 왜 틀렸지? 지금 막 혼돈의 카오스예요. 근데 이 성향이 조금 섞어놓으면 너무 아이디어란 아이가 탄생할 것 같고요. 진짜 우리 세준이는 지금 보니까 지적 호기심도 있어요. 저 전혀 없어 보이시잖아요, 어머님. 프로젝트 이런 이거 할 때 제가 이거 그릴 때요. 그건 자기가 재밌는 부분.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미없는 부분도 해야 되는 건데 재밌는 부분은 근데 문법을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개념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학교에 적응을 해야죠, 저희가. 학교에 적응을 해야 되고 이 첫 시험이 분명히 애들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돼요. 이거를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이. 네,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아이가 중간에 어떤 아이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그 정시로 돌리겠다 막 이런 것처럼 약간 현실에 있는 벽을 약간 좀 이렇게 부피라고 하나요? 그런 성향도 있어요. 좀 애들이. 그랬을 때 그것을 굉장히 현명하게 헤치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근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얘가 감기로 빠졌잖아요. 그때 한참 개념 진도 나갈 때 한 3주 빠졌어요. 얘가 그거 빠지고 나간 양이 사실은 많은데 제가 영상으로 줬는데 그 영상하고 현장에서 제가 막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때 이후에 문법에 대해서 약간 흥미를 잃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건의하고 싶은 게 네. 영상을 주면요 2배속으로 르르르 하고 쓰고 자기 들었대요. 뭐가 남아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딴짓하고 있고. 애들은 그게 플레이가 됐다는 의미. 맞아요. 그냥 나 한 번 들었다가 의미야. 근데 근호가 지금 다니는 과학학원이 좋은 게 영상 그래 뭐 아파서 못 왔으니까 영상 와서 쓸 수 있어. 들어가요. 와서 들어. 와서 듣게. 와 학원에서 좋으나 싫으나 영상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까지 하고. 그랬더니 애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오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집에서는 진짜 그 2배속 야 너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 자기 다 안 돼요. 뭘 알아? 2배속으로. 근데 진짜 느렸나? 외계어로 들려요 저는. 그냥 들었다가 자기 만족이고 엄마 난 문법이 왜 너무 싫어 막 이렇게만 얘기를 그래서 싫다. 하니까 그러니 근호한테는 얼마나 싫은 시험이었겠어. 이게 70%인데 문법은. 그거 치고는 그래도 너무 아쉽고 너무 저도 막 화가 나는데 그래도 그게 하기 싫은 시험 아프게도 3주 아프기도 했었고 일단은 그래도 버텼다. 그래도 이제부터 좀 열받아서 좀 공부하는 방향. 근데 문제는 그 열받는 게 지금 이러고 끝난다는 거. 근데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아요. 문제는 대부분 오래 안 가요. 지금 이미 벌써 다음 주에 뭐하고 놀고 지금 그 계획이 이미 그걸 이제 시험 안 나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지금 또 되게 행복해요. 축하면 좋다는 거. 행복해요? 좋다네. 저 오늘도 좋다면서 제발 학교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오늘 이랬어요. 병원에서 저기 가던 맞아요. 정말 그거 지금 해야 되는데 나 좀 근데 피곤한데. 그거는요, 학원에서 붙들고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 집에서 100%안 해요, 진짜. 자기 주소성이 없는 것 같은데, 시키는 건 돼요. 눈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맞아요. 확인해주고. 누가 보고 네. 있으면 그걸 의식하고 하는데 교무실에서 원장님이 옆에 붙여놓고 하니까 수작을 싹 다 풀었어요. 되게 금방 풀어요. 집에서 네. 그거 풀려면 몇 시간 걸려요. 근데 걔는 집에서는 엄마 집은 쉬는 곳이야. 난 학원에서 공부하고 왔잖아. 이거예요. 사실 현우도 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딱 하는 거랑 집에서 하는 거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딱 효율이 떨어지죠. 떨어져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집에서하고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다르고 근데 내 저희는 마음가짐이 다르고. 독서실도 안 가요. 집이 좋대요. 지금 편하네요. 무조건 집이 좋고요. 진짜 집 밖으로 안 나가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내가 나갈까? 이랬어요, 진짜. 그런데 진짜 계속 놀다가 진짜 밤 한 11시, 12시부터 갑자기 공부하겠대요. 미리 속 터져요. 그러면서 또 에너지 드링크만 드립다 마셔요. 속 다 버려, 맨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 하는 시간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맞아요. 어렵지. 이따 하면 돼. 좀 이따 이따 하면 하면 돼. 돼.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이라도 밀어보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그냥 루틴을 정해서 학원에 와서 그날은 그냥 쭉 하게. 근데 시원장님하고 저도 지금 근호나 세준이는 그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자습실 갈 거야 근데 일단 다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 가방 들고 왔더니 엄마 자리가 없어 하고 다시 형들이 다 많아서 자리가 없어. 일단 시간은 넌 몇 시에 와. 맞아요. 시간이 맞아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와서 공부해 그러면 내가 오늘 안에만 맞아요. 시간만,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정해줘서, 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혼자 두는 게 아니라 계속 정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픈이 돼 점검을 있으면 해줘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직접 들여다보지 않아도 얘들이 책을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딴 애들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면서 해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그 경계선이 너무 묘해. 자기주도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기도 하고 하긴 하고 시키면 또 좋아하는 거는 나 그날 아침에 와가지고 구조화를 예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중요해요. 구조화시키는 게. 그래서 저는 근데 문법이 지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현은 오더니 아무튼 뭐 선생님 이것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애들이 현우는 불안하니까 그걸 다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세종군은 이렇게 해맑게 와가지고 뭐예요? 오늘 저희 아침 직분은 뭐예요? 근데 제가 너무 웃긴 거죠. 그 모습이 다양한 모습이. 그러면서 애들이 또 막 시험 직전이니까 막 이렇게 또 해요. 하다가 문법을 하는데 누가 여유 있게 저한테 농담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웃겼던 게 해돋이를 이제 발음을 하면 이게 해돋이가 된다. 지금 우리 시험에 직접 구성성분이 나왔는데 해가 돋다에다가 이라는 접사가 붙은 거다.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이가 결합한 거다 하면서 애들이 막 세준이도 그러고 현우도 그러고 딱 해가 돋다 거기에 이가 붙은 거라고요? 그래서 막 적고 이렇게 하는데 그놈과 보더니 뭐지? 그러더니 도지코인도 있죠? 이러는 거예요. 도지코인도 있죠? 이러는 거예요. 코인 얘기를 하는데 그놈아 시험날.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준호야 시험인데 긴장 안 돼? 그랬더니 최선 다해서 잘 보면 되죠? 이렇게 웃는데 저는 진짜 준호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정말.
좀 근데 독특해요, 생각하면. 독특한데 여유가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애가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멘탈이 좋잖아요. 고3에 몰릴 때 스트레스를 좀 덜 받죠. 그러니까 좀 오래 갈 수 있지. 떨고 긴장하는 건 진짜 없는데 문제는 너무 마음이 느긋해서요. 긴장을 안 해서 엄마는 애가 그냥 틀려요. 엄마는 엄마도 그렇게 그냥 틀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려우면 집중해서 맞춰요. 근데 조금이라도 쉬우면 여유롭게 틀리세요. 그러니까 장근호가 틀린 거를 보면 쉬운 거 정말 틀리고 어려운 거 같고. 뚜껑이 이렇게 몇 번을 열려야 돼요. 이거를 틀렸어? 네, 이래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정말 어려운 거는 거의 틀리지 않아요. 오히려 쉬운 거를 가볍게 여기서 틀려요. 그러니까 비문학이 작년처럼 30%가 나오고 서술형이 나오고 이랬으면 근호는 오히려 이번 시험보다 잘했어. 근호는 진짜 문법을 이렇게 싫어하는데 문법이 70%나 나왔어. 작년에는 비문학이 킬러가 서술형만 나왔고 그리고 수능 지문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30는 그런 게 더 재밌어요. 이 기말에 현혹을 하는데 무슨 현대문법 다 뭐 포함되고 중세 다 나온다 그랬다고 중간보다 더 많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나요? 원래 상문이 다 누적이 누적이 상황이 원래 작년까지는요. 이번에 중간 때 너무 많이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알아요. 애들이 모른다는 거. 애들이 이 개념을 알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기말. 근데 다시 하자면 애들도 새로워요. 애들은 똑같은 거 똥으로 보고요. 새로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죠. 그래도 근호나 우리 현우는 그래도 문법 지금 세중이도 지금 하나씩 지금 조금 속도는 늦지만 그래도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거든요. 반복을 하면 반복하면요. 이게 이걸 반복을 해도 사실은 애들이 잘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고3 선택 과목 하나 정도인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개념이 그리고 또 어렵게 되죠. 반복하는 대신 이번엔 좀 어렵게 해요. 마더텅 수준? 마더텅보다 좀 더 어렵게? 그러면 이제 어디서 연결을 주냐? 이제 비문학을 또 어렵게 내주지만 또 문학을 그리고 되게 창의적인 이번 2학년처럼 이 선생님이 1학년에 없어서 지금 그래도 이렇게 녹말한 건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 갑자기 애들이 다반 몽골지가 나니까 당황해버렸어. 시험 보기 전부터 그렇지? 나 이거 논술 이런 거 한 적 없는데 이과 애들이 90%가 저희 학원 다니는 애들 이과 애들인데 뭐야? 인문논술처럼 문제가 나왔으니까 선택형에 선택형을 다 맞아요. 선택형 잘 봐야 돼. 선택형에 완전 집중하고 논술 지금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과연 논술 채점을 어떻게 할 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빵점도 과감하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의해도 절대.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하고 잘 지내요. 그 선생님이 인격적인 인간적인 부분 나는 장담 못한다 하지만 실력 있으신 분 학교 선생님이니까 일단은 질문도 정중하게 하고 잘 지내요. 논술형 채점 때 분명히 애관이 있다. 제가 이렇게 그 2학년 애들한테 그렇게 수시로 오는데 근데 지금도 애들이요 80%는 정시로 마음을 다 떴어요 애들이. 왜냐면 3문고에서 뭐 1.2, 1.3, 1.4, 1.6 이런 애들이 의대 정시 넣다 다 떨어져서 의대 수시 넣어서 다 떨어졌는데 정시로 수능을 그렇게 잘 보는 걸 봐버리니까 걔네들이 윈터스쿨 때 얘네들 다 이제 백업해주고 도와줬거든요. 수학을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현들을 선배들을 보면서 그리고 선배들이 애들이 이제 고찰하니까 머리가 이제 괜찮고 하니까 야 너 정시로 하면 너 어디든 갈 수 있어. 너 지금 내신 몇이야? 이러면서 약간 이제 바람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는 또 선배 입장에서 이제 충고를 해준 거예요 애들한테. 야야야 영어는 내신 영어 내신 영어는 수학하고 국어예요. 근데 그 대신에 수학, 국어가 중요하다는 그 다른 정보는 줬는데 수시에 대해서 의욕을 꺾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나 1.3인데 나 다 떨어져. 무섭게 다 떨어졌어. 1.3이라고 정우진이라고 제 제자인데 얘가 6개 의대를 연습해서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정시로 생명과학에서 하나 틀린 만점이 넘어요. 그거 맞았으면 뭐 만점에서 인터뷰 오고 그랬겠죠. 우진이가 카드 의대 갔거든요. 정시로. 그 우진이 같은 경우 얘네들 보면 신이잖아요. 신. 정시에서 하나 틀렸는데 야 내신할 필요 없어. 아니 제일 쓸데없는 영어 내신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좀 영어가 내신이 엄청 많잖아요. 내용이 암기하고 이래야 돼. 양이 많으니까 그 시간이 이제 아깝다라고 조언을 해주면서 근데 국어나 수학은 상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시에도 도움이 됐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대신 너 빨리 정시도 과학도 3개 다 입혀. 이런 식으로 해줘서 얘네들이 지금 마음은 다 떴어요. 그래서 제가 저 정식을 돌리면요 어디까지 가능하대요. 이러면서 애들이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피하고 싶은 이 시험에 대해서 느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내신 때 정말 그 한 달은 어쨌든 애들 긴장하고 학원에서도 쪼고 집에서도 아무래도 부담이 있고 아무리 근호두가 논다고 해도 근호두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부담을 갖고 불안하잖아요. 그런 내공이 1년에 4번이잖아요. 어쨌든 꾸준히 학원 다닐 때 한 달 동안 그렇게 좀 밀도 있는 공부를 딱 드릴을 한 게 쌓였을 때 정시에도 성적이 나온다고 저도 각각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실력 그렇게 쌓아놓은 거는 어디 가지 않거든요. 큰 시험에서 나오거든요. 정말 큰 시험에서 본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절대 정시에 지읒자도 얘기를 안 해줘. 지금 1학년은 아무것도 지금 결정한 게 없어. 무조건 내신이 수능이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 상봉법 커디 어느 정도 예상 컷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도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쉬워. 난도 자체는. 그러니까 그 분호가 찝은 그거 2개 빼고 양적하나요? 문법은 풀만했어요. 풀만해서 제가 봤을 때 문법에서 하나 그리고 비문학에서 2개, 3개 정도 보면 90 정도 보는 거죠. 이것이. 그거 이제 그거 했을 때. 근데 이제 또 애들이 이 많은 양을 실수 없이 이제 잘하는 애들도 실수를 하잖아요. 1학년 때는. 그래서 이게 서술형도 그렇고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2학년처럼 서술형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험은 아니었고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성적을 보고 기말고사 때 난이도를 조정하실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정도는 했더니 애들이 이 정도네? 그럼 조금 더 강하게. 그러니까 문법도 이거 좀 마더텅 자기 스토리보다 더 어렵게 해도 되겠다. 더 그렇게 가실 거고 비문학은 항상 기조가 있으죠. 그렇게 어렵게 항상. 근데 이번에 이렇게 어쩐지 왜 고3 지문을 안 넣지? 라고 제가 물음표가 있으나 보기에서 뭔가 주겠구나 했더니 딱 경제세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 계획은 지금 모르겠어요. 범위를 봐야겠죠.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는 중세국어를 나가겠다. 이거 2학기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재판하고 2학기 때 지금 중세국어는 쫙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기말의 중세국어를 다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 정말 국어 중세 문법 한다고 네, 중세 문법 너네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게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국어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현대문법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형태소 쪼개기거든요, 선생님. 근데 중세권도 암기가 들어버린다. 나름 말씀이 등기게다가 이제 공부 양이 이제 또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진짜 국어 주1회는 부족해요. 못해요. 진도를 못 나가요. 그리고 진짜 시간을 좀 한 2, 3회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중세국어를 나간다면 중세국어가 아니라 이거 재탕한다. 이미 현대문법은 할 게 없거든요. 문장이 결합해놓고 문장이 결합하면서 이거 복습해, 다시 재탕할게 이렇게 하고 뭐 문학하고 비문학에서 변별을 주겠다. 그러면은 복습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쫙 밟아가면서 반복하면서 조금 비문하게 더 제가 이번에 신경을 쓰려고요. 네. 그러니까 점수를 위한 공부를 하려면 일단은 문법을 완벽하게 해서 다 맞고, 그 다음에 비문학이나 문학에서 킬러는 버리고, 이래도 등급은 1등급 가까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범위를 봐야 돼요. 내가 그럴 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성문이 지금까지 중세국어를 이렇게 딴 적이 없는데 그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분명히 들었다고 해서 근호도 듣고 편도 듣고 편도 그런 말이 했거든요. 그러면 또 어때? 고전 문법이 네, 고전이 고전이죠. 아니고 제가 중세로 얘기했던 걸 들었습니다. 만약에 중세국어 제가 전화 한번 하려고요. 이거 작년에 그 형 고2 중에 저 이제 친한 엄마가 수학 선생님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단답형 이거 어떻게 단답형만 주고 서술을 하나도 안 내고 단답형으로 이렇게 하냐. 자기 수학 선생님이랑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1학년에 혹시 서술형이 바뀐 게 아닌가. 원래 작년에 다 단답형이었잖아요. 근데 그 단답형 2학년 엄마들이 컴플레인 엄청 났어요. 엄청. 그래서 학부모 회의까지 열릴 정도로. 왜냐하면 단답이니까 주관식 때가 그게 100점이면 67, 88이었다면서요. 그래서 맞아요. 엄마들이 이렇게 내면 안 되지 않냐서 컴플레인을 어마무시하게 걸고 학부모 회의에서까지 그 안건이 나와서 교장 선생님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올해 바뀌었고, 그래서 1학년들도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1학년도 단답은 이렇게 나오냐 했더니 아직 정해진 거 없다고 자르시더라고요. 그게 학부모 회의 때 이슈로 올라왔었어요. 그 대표 회의 때도. 네. 그 효과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전화를, 지금 서울보다 엄마들이 엄청 한계에서 이제 수학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전화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상황과 어머니는 조금 저 같으면 전화거든요. 근데 전화를 잘 안 저는 하죠. 전화 19학년도에 저는 정말 열받아가지고 네. 진짜 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문제가 말이 되나 막 근데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치동에서도 말이 나왔대요. 상문고 이번에 수학국어가 어렵다고. 수학은 상속이 안 어려웠다고 하던데요? 이번 수학은 상문고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안 어려웠다고. 근데 대치동에서 그렇게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왜냐면 대치동에서 웬만한 학교들도 상문고에서 국어하고 수학 예전부터 좀 전통적으로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방구에서 세화걸 파는 게 아니라 상문고 걸 맞아요. 파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자꾸 창의적인 문제를 선생님들이 만드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맞아요. 좀 상문고 맞아요. 거를 유심히 보고 그래서 그 대치동 사이트에도 상문이 나와. 선생님이 만든 문제였고 창의성. 네. 그래서 한국어 거 얘기가 시험 끝나면 늘 거기 올라오는데 이번에 역시 상문했다 막 이러면서 올라오더라고요. 2학년은 정말 창의적인 논술량이 나온 거라서 근데 그렇게 주관식으로 서술형이 나오면 그 가관 점수에 따라서 학부모들 항의가 어마무시하죠. 왜냐면 선생님 개인적인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 점수인데 그게 가능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항의를 해야 맞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하나를 더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항의했다가 그러면 우리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세팅도 있고
것도 있고 이게 대신에 항의하는 거는 분명히 수시를 염두에 두는 그래서 세화고에서는 작년에 그게 있어서 이제 어떤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누구 부모님이냐고 물으시더래요. 그게 하면은 물으시나 봐요. 맞아요. 그건 아실 필요 없다. 누구 부모인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공중전화 가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왜냐면 이게 전화가 또 다 세상에 전기가 되잖아요. 네. 하여튼 뭐 그랬었대요. 맞아요. 그래서 아빠가 전화를 해야 파워가 있다. 그래서 아빠들 엄청 많이 시켰다고. 엄마들이 전화하는 건 솔직히 좀 이렇게 한기로 흘리시는데 아빠들이 전화하면 조금 긴장하신대요, 선생님들이. 꼭 누군지 물어보시나 봐요. 저는 휘원고등학교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학생이 이제 수시로 가는 학생인데 정말 답이 두 개인데 하나만 이제 맞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학생이 거의 다 만점이에요. 성적이 3학년이었고. 그러니까 국어 때문에 국어가 하나 맞을 수 있는 건데 틀려서. 근데 이제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누구냐고 묻고 이게 뻔하잖아요, 수시. 그쵸. 이제 노리는 애들은. 그래서 제가 절대 얘기 안 하고 학부모지만 나 국어 전공자다. 이게 왜 답이 안 되는지 이거 납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수시 정시를 떠나서 이제 그 얘기도 안 하고 근데 그래도 무시를 했고 근데 제가 3번 전화를 했거든요. 왜 책임감 때문에 제 제자였고 복수 정도 처리가 돼서 걔가 만점이 나왔어요. 3번 하니까. 왜냐면 논리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걸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자신들이 봤을 때도. 근데 대치동은 그렇게 엄청나거든요. 어머님들도 엄청나고. 근데 혹시 저도 대치동에서 강의하고 여기서 초등에서 하는 어머님들이 순종적이야. 너무 교양이 있어서 뭐라 해야 돼? 너무 이렇게 점잖으시다고 할까요? 너무 그냥 그렇게. 전투적이지 않아요. 네, 전투성이 많이 떨어지세요. 맞아요. 네. 전투성이 많이 떨어지시고 그리고 자녀분들을 조금 더 믿어주시고 여기 부모님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품격이 있으시고 교양이 있으신 거죠. 좋은 거죠. 근데 대치동은 와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팀 수업을 한 번 하고 나서 그 후로는 집에서 안 하는 게 제가 이렇게 팀을 수업하고 한영하고 있으면 그때 이제 한참 논술을 읽고 그랬을 때 하는데 얘 칭찬을 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하면 얘를 너 이거는 이런 부분은 잘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이게 서로 얻는 부분들이 있죠. 팀이라는 게 그런 참 비슷한 애들끼리 하면서 플러스가 있는데 이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의 장점을 다른 아이들이 안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 팀이 알아서 막 싸워서 깨져요. 그런 거를 제가 몇 번 겪고 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서초동에 와서 여기 경기도 와서 보면은 반포 되게 열정이 있으시고 되게 교육률이 높으신데 일단 그런 전투성은 없으신 거죠. 네, 진짜 그런 학교든 학원이든 아이한테든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좀 존중? 아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못 견뎌하시는 어머님들 너무 많으세요. 애들의 어떤 자기 이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못한다. 그거에 대해서 못 견뎌하시는 부모님들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하여튼 그 대치동에서 저도 있을 때 보면은 서초동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전화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네, 전화 그리고 근데 이런 부분은 전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발생할 때조차도 어머님들이 근데 그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드러날까봐. 그리고 아이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 선생님들이 어쨌든 지금 학생부를 쥐고 있고 학교가 걸려보니까 일단 대학 갈 때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것까지를 생각을 안 하세요. 대치동에서. 일단 전투, 돌진해서 목적을 이루고. 근데 어쨌든 이거 설명을 지금 왜냐면 제가 다 지금
어머님들, 신규 어머님들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 어머님들, 저랑 상담하셨던 어머님들이라서 조금 개별적인 만남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개별적으로는 좀 성향을 따로 드릴 거예요. 네. 근데 너무너무 장점이 많은 친구들이고, 그리고 지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 또 되게 중요해요. 공부할 때 진짜 하기 싫은 거 싫어. 문법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분유가. 근데 또 어떻게 풀리면 재밌어 해요. 진짜 싫어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지 그 드릴을 하는 그 과정은 싫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한 것처럼 시간을 정해서 우리 세준이하고 성문고 지금 저 1학년은 국어 수학을 풀리는 시간에 아예 좀 일찍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우도 제가 토요일 같은 경우에 남아서 하고 하려 했더니 처음에는 남아서 하고 가려고 했다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약간 이거를 너무 많이 쓰는 게 지치잖아요. 일단 집에 와서 좀 쉬었다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남아서 하고 오라 그래요. 왜 집에 오면 또 2시간, 3시간이 그냥 비오려고 와요. 그래서 너 웬만하면 남아서 너 좀 복습 좀 하고 와라. 자꾸 얘기는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조금 이제 그죠? 조금 덜. 좀 왜냐면 와서 그 대신 그 집중도 밀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서 꺼내놓거든요. 현우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밀도, 그 탄력으로 쫙 가다가 딱 끝나면은 약간 지치겠죠. 지치는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영양제까지 주는 거예요. 현우는 항상 너무 그 진을 막 빼면서 하니까. 근데 그게 집에 가서도 계속 이어지기가 체력적으로 뭐 힘들어요. 그래서 오면은 거의 한 3시간은 그냥 쫙 내리 그냥 다 소비가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힘들어도 그냥 하고 와서 쉬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조금 현우랑도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학원에서 수업 정규 끝나면 저녁을 먹거나 간식을 먹고 토요 같은 날 이 정도 하고 뭐 어떻게 현우 이제 스케줄 봐서 그러니까 효율이 학원에서 하는 게 되게 높은 거죠. 맞아요. 하나도 좀 그래요. 되게 높은 거예요. 학원에 들어오는 거기서는 순간 딱 그냥 몰입해서 맞아요. 하는데 네. 집에 오면 이제 그냥 파동전이 돼버려요. 근호도 그렇고 근호도 그럼 집에서 공부 안 한대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 거 못 봤어요. 근호는 저기 원장님 옆에 앉히거든요. 어찌나 얌전하게 완전히 쫙 그런지 선생님 근데 자꾸 우리 그거 수학만 하잖아요. 그거 안 해놓고. 제가 그거야 이거 국어 오늘 이거야 하면 국어를 펼쳐요. 일단 알겠어요. 딱 가서 하고 보면은 수학 그러니까요. 했대요. 이게 너무 강해요. 좋아하는 거 수학처럼 싫어하는 어려운 게. 문제는 발전 문제. 그러니까 기본기가 다 이게 그렇다지. 그래서 이제 근호는 우리 심원장님이 전담 맡고 수학을 일단은 수학 그거를 루틴을 정해서 계속 시험 직전까지 와서 일정량을 하는 그 일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근데 막 문제 주면 희열을 느껴요, 얘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잖아. 되게 좋은 걸 갖고 있는 거잖아. 그것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점수가 그렇게 원래가 아니죠. 수학도 그것도 본인도 아니까 열받아야 되는 거. 열받은 게 이제 오래 가가지고 계속 불평해야 이미 되는데 기분 좋아지셨는데. 지금 그거 설명을 너무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은 수학도 분석을 좀 들어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 심원장님께서 2학년하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점 추적까지 해서 애들 점수 다 맞추셔요.